안녕하세요. 좋은 중고차 이야기 M&M 모터스 만두아빠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M&M 모터스 카페 가입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녹색 검색창에 M&M 모터스를 검색해보세요. 스크롤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시면 좋은 중고차 이야기 M&M 모터스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서 접속해주시고요. 카페에 가입 신청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승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인사글 하나, 등업 신청 또는 출석을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정회원 등업 신청까지 완료되게 됩니다. 문의글 작성은 상단 게시판 중에 원하는 게시판을 이용하시고 소정의 글 양식이 있으니 글을 천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빈 공간을 채워서 메모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보이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스텝만 보기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 중이거나 부재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겨주신 게시글 꼼꼼하게 확인하고 요청 시간에 맞춰서 유선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후기 이 회원님도 구입 상담글을 하나 남기셨을 거잖아요. 그 글을 한번 볼게요. 회원님이 희망사항 자세하게 적어주셨고요. 요청 시간에 맞춰서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엔카에서도 광고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월하게 상담은 진행이 됐고요.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차량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한번 떠나봐야 되겠죠? 출발합니다. 출발과 동시에 모든 상황은 사진과 영상으로 실시간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다. 도착지까지는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좋은 차를 찾으러 가려면 발품을 팔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헌데 말이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이 딜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이상한 전화를 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보세요. 예, 대표님. 네. 정말 죄송한데, 대표님이 조금 더 늦게 오실 수 있을까요? 저 지금 40분으로 계속 주는데. 아, 그래요? 네. 여기는 그냥 계약금 넣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조금만 밀어달라 해가지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이 지금 그냥 계약금 넣어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고객한테 미리 뭐 이렇게 계약금 형식도 받아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곤란하네요. 지금 벌써 40분을 날라왔는데. 그렇죠. 일단은, 먼저 도착하시긴 해가지고요. 근데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 도착하셨는데 검수하고 바로 계약하겠다 하면은 그분들이 소용이 없으니까 도착하는 그렇죠. 시간이 10분, 20분 차이라서 그래서 어, 제가 빨리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아니면 사실 제가 계약금 50만 원을 넣어드리고, 네네, 그리고 제가 먼저 차를 보고, 네네, 아마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사장님 쪽이 계약금을 넣어주시고요. 네네네. 그쪽을 제가 파기를 해볼게요. 근데 계약금 넣어주시는데 진행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바로 중간에 넣어드릴게요. 파기하시면은 저도 곤란해가지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약금을 지금 입금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한번 제가 파기시켜 볼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계좌번호 문자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제 통화 내용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다시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상대 측 계약도 안 들어왔는데 파기를 먼저 한다. 차도 제가 먼저 보기로 했는데요. 그냥 웃고 말겠습니다. 제가 선납한 계약금 50만 원이요. 검수하고 불량이면 환불 받아야죠. 그 생각으로 계약금 송금했습니다. 과연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해줄까요? 이 차주분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시작은 이상했지만 계약 처리를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알게 된 사실이 소름이었거든요. 꽤 유명하다라고 하면 유명하신 분인데 유튜버분 절대 그렇게 차량 매매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도 못한 차량에 계약금 50만 원을 놓고 드디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해서 차주 상사로 직접 이동을 해서 열쇠 수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가 차주 상사를 숨긴다거나 또는 전화를 계속 숨어서 하면 무조건 그냥 빠꾸해서 나오세요. 속이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량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들, 영상들 모두 실시간으로 우리 구매자분한테 전부 피드백 해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카톡이 한 200여 개 정도, 많게는 300에서 400여 개 정도로 받으시게 되고요. 이상이 없는 경우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 차는 구매하셔도 됩니다 라고 답을 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상태에서 보내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차량을 더 손보고 더 검사하고 더 정밀하게 확인한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게 M&M 모터스의 모토입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AS 받아야 될 게 있으면 저희 쪽에서 다 처리해서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차량만 운행하시면 되겠죠. 차량의 검수 결과를 안내받으신 우리 회원님께서는 차량의 계약을 현장에서 완료시켜 주셨고요. 잔금 날짜와 보험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이제부터 출차 작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K9입니다. 이제부터 출차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출차 전 점검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요. 출차 전 점검이 진행되면서 각각의 기능들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 목소리하고 여기에 오디오가 물리기 때문에 그냥 원본 상태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구매자분이 확인하시는 부분입니다. K9 전면 같은 경우에는 페리 모델은 저는 앞에 모습은 되게 예쁘게 봅니다. 디자인은 진짜 잘 만들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모습 보면 이제 아우디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손톱으로 쓱 하고 제가 만져보니 PPF로 라이트 보호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기스가 좀 있어도 PPF가 막아주고 있었으니 이걸 떼어내게 되면 깨끗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운전석 앞바퀴 쪽 블랙 휠,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은 휠이죠. 검정색으로 이렇게 도료가 채워져 있고요. 기스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런 쪽 떼죠. 근데 이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깨끗하면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예쁜데 먼지가 끼면 좀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특징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앞펜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제가 꼭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K9 사이드미러는 우측에 이 바깥쪽으로 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아래쪽으로 조그만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요게 외기 센서예요. 온도 센서. 사이드미러가 이제 주차하시다가 긁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쪽에서 어라운드 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지저분한 거는 외장 관리 할 거니까 깨끗해질 거라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문짝 쪽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서 보여드릴게요. 문콕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죠. 요거는 뗄까요? 이건 고민 좀 해볼게요. 샵 사장님이랑 한번 의논을 해보고 제 기준에서는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문콕 찍히시는 게 좀 많아서 여기는 나를 위한 거, 나머지는 상대방을 위한 문콕 커버들이 되겠죠. 그리고 운전석 뒷문짝 사이 보시면 이렇게 기스가 있는데 요거는 최대한 한번 없애보는 쪽으로 할게요. 근데 이게 도색이 실 상단이 이렇게 클리어층이 깎인 느낌, 이런 거는 왜냐면 덴트로 케어가 안 됩니다. 광택기로 최대한 밀어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페인트를 채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뒷문짝 이렇게 보시면은 PPF가 요거는 싸제로 한 거고요. 요렇게 세 개는 신제품으로 나왔을 때 붙여서 나온 거예요. 세 개가 있으면 도색이 없다, 사고가 없다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운전석 뒷바퀴 쪽 역시나 휠에 기스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때가 끼면 좀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건 있죠. 되려 때가 은색이 또는 이제 퍼터휠 같은 경우에 좀 덜 보이는데 검정색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뒤로 지나서 뒷트렁크, 요 기아 위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서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열려지고요. 전동 트렁크가 개방됐을 때 실내의 접재량, 저 우겨서 집어넣으면 골프백 3개 정도 들어갈, 4개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건 좀 헤드 커버가 다 망가지는 상태라 그냥 저는 여기다 제 것만 넣어요. 많이 넣어봤자 2개 정도,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4개 집어넣으려면 하나 바닥에 깔고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 뒤쪽에 순정 구성품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템포러리 타이어, 빵꾸 타이어를 주는 게 아니라 스페어 타이어죠. 빵꾸 나면 바람 지우라고요.
타이어 바람 히트를 넣어서 보내줍니다. 러그지 네트도 가지고 계시네요. 버튼 눌러서 닫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조수석 뒷바퀴 쪽 깨끗하죠. 이게 되게 오묘해요. 그러니까 늘 은색에 익숙하다 검은색이 돼버리니까 차가 조금 더 날렵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제일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휠이 블랙, 열심히 우리가 돈 줘서 이렇게 도색을 했는데 페리 모델 하기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션으로 넣어준다라는 거 되게 충격적입니다. 검정색, F 세그먼트의 검정색 휠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준 건 너무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쪽 조수석 뒷문짝 역시나 이렇게 3개의 필름이 붙어져 있고요. 말씀드린 문콕, 사진으로 보시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시는 거는 좀 다르죠. 깊이가 좀 있어요. 요거는 바로 덴트장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문제, 사이드 미러의 문제점은 현재 보이지 않고, 사이드 미러 이쪽에 때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지워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워집니다. 요것도 좀 깨끗하게 닦아내.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와서 조수석 전면 부분이 됩니다. 역시나 깨끗한 상태. 물론 제가 지금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기스 없고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파손, 뭐 찌그러짐 이런 게 없어요를 뜻하는 거고, 손을 보긴 해야 돼요. 장기스가 많아요. 근데 이 장기스가 이 전차주가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매매단지에 차가 들어오면 막광택이라는 걸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F 세그먼트나 고가 차량들한테는 딜러들이 좀 고가용 상품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싼 걸 하다 보니까 되려 컨디션을 떨어뜨립니다. 먹먹한 상태예요. 육안으로 보실 때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수성광택을 매기고 유리막 시공을 해놓게 되면 차량의 컬러가 더 까매지고요. 그다음 광빨이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움이 더 멋들어지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근데 물론 이제 만들어낼 거니까 우리 회원님이 받으실 때는 지금과 같은 느낌이 아니라 거의 준신차급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실내 같은 경우에도, 실내는 사진이 더 보기 좋아요. 실내도 깨끗하게. 그 다음에 고장 많이 나서 판매되는 거, 후면 커튼, 요거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탁 놓으시면 안 됩니다. 걸기가 좀 어려워서 숙련된 조교는 이렇게 잘 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요거 끼다가 탁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 롤러가 하나 있는데 거기 구리스가 터져나가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VIP 시트와 관련된 버튼들도 파손 없이 잘, 그 다음에 뒤쪽 송풍구 쪽 망가짐 없는 상태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라스트 버튼, 뒤쪽도 회원님 그 이적세스 기능 되시니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 제일 좋은 자리죠. 도어 트립, 사이드 시트. 그래도 조수석 뒷자리, 그러니까 상석 자리에는 좀 착석을 하신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버튼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 없고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조수석 메모리 시트. 앞쪽에 이제 도어에 불이 들어와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승합 그 차량 탑승 하차할 때 운전석 시트가 뒤쪽으로 쭉 빠지고 쭉 들어오잖아요. 이 차량은 조수석에서도 됩니다. 이지역세스는 조수석에서도 있고 메모리 시트도 있으시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고스트도어 없는 모델이신 거. 우리가 구매한 거는 지금 제가 지금 순간 헷갈렸는데, 아까 전에 작가가 버벅거렸잖아요. 뱃셀 2인 줄 알았어요. 뱃셀 1인데 뱃셀 1에다가 지금처럼 옵션 다 때려 넣어버리면 뱃셀 1하고 2하고 구별이 안 갑니다. 승차감도 큰 차이가 없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뱃셀 2가 되면은 뒤쪽에 요 위치에 무선 충전기가 생겨요. 뱃셀 2. 자, 근데 있는데 안 써요. 느려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USB나 단자 꽂아서 충전해서 쓰시는 게 좀 많아요. 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숄더 부분, 요 상판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뒷좌석의 헤드레스트가 전동이냐 아니냐. 근데 뭐 아시겠지만 뒷좌석에서 헤드레스트 높이 조정하시는 일은 아예 없죠. 그 차이. 그 다음에 후석의 숄더가 전동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고요. 문 열어놓고 나서 봤을 때 시트 앞쪽, 뒤쪽, 위쪽, 아래 익스텐션 시트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 다 확인 가능하고요. 망가진 차들도 있어요. 등받이 앞쪽, 뒤쪽.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동그라미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시면 보이시나요? 쪼아지고 풀어지고. 이제 볼스터 작동 부분입니다. 측면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옆구리를 쪼아주는 듯한 느낌을 좀 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에르고 시트 버튼입니다. 톡 튀어나온 게 아니라 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버튼 누르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하고 조수석은 전동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손으로 안 해도 이렇게 버튼 이용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봤고요. 시동 버튼은 요 버튼, 그러니까 밟으시고 눌러주시면 시동이 채워지겠죠.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버튼 왼쪽 버튼 선택되어 있을 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 역시나 정상적으로 잘 작동됩니다. 지금 기름이 없어서요.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 뭐 후측 반경보 장치, 사선 이탈 능동 보조 장치, HDA 여러 가지 이제 안전 편의 장치들은 주행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차마다 우리 회원님 운전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닐 거고 기능을 못 쓰시는 분들도 아닐 건데 사용 설명서를 보시는 거, 그거를 최소화해드리고자 각각의 기능들이나 구형 방법들은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시운전 이따가 나가면서 좀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시운전 하기 전에 회원님 덴트 작업을 해야 돼요. 펴야 돼요. 그래서 차량을 좀 이동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K9 이 어라운드 뷰 화질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1세대 건 거의 뭐 100만원 수준, 옛날 그 이상한 핸드폰, 옛날 핸드폰 쓰던 시절의 화질인데 현행 모델들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깨끗한 뚜렷한 화면을 제공해줍니다. 비상 깜빡이도 잘 작동되고요. 그래서 요 어라운드 뷰를 가지고 예전에는 저도 어라운드 뷰가 있어도 어라운드 뷰를 거의 맹신을 안 했거든요. 잘 안 보는 캐릭터인데 지금은 저도 어라운드 뷰 활용을 좀 많이 해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육안으로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멈춰놓고 바로 아래쪽에 텐트 내려가서 텐트 좀 펴보고 사진이 필요한 건 사진으로 표현해드리고 끝난 다음에 기름을 먼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원에서 올릴 때 어저께 검차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3만원을 넣고 왔는데 기름이 없어요. 싣고 나서. 그래서 이제 텐트 피고 주유 시작하면서 이제 시운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좀 다녀오겠습니다. 중고차를 받았는데 여기저기 찍혀있고 문콕이 있고 그러면 속상하겠죠. 속상한 것 뿐인가요? 이걸 또 케어하려면 돌아다녀야죠. 알아봐야죠. 비용 지급해야죠. 귀찮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그런 일들 생기지 않게끔 M&M 모터스 만두 아빠가 출차 전에 텐트까지 다 무상으로 처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작업 전후의 모습은 뚜렷하게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다만 페인트 탈락된 건 텐트로 펴지는 게 아닙니다. 도색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할아버지 운전. 여기는 제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일단 덴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진짜 이거 되게 기술자상 엄청나게 잘하시는데, 그리고 덴트가 지금처럼 이제 좀 어려운 자리거든요,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다녔을 때 일반 회원님들께 막 가까이 돌아다니시죠. 싼 데가 한 5만 원, 비싼 데가 이런 쪽이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8만 원, 12만 원 있고 저희 쪽이 좀 절반 가격이 좀 그래서 이런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 뭐 2만 원 어른들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시간을 빼셔야 되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발견했을 때도 짜증나. 그런 생기지 않게 됩니다. 밴드가 작업을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 아예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기름을 막 그러니까 K9 같은 경우에는 기름 탱크가 80탱크로 보셔야 되는데 80탱크에서 거의 한 5% 정도는 빠져요. 그래서 한 실제로 가로 분류하시면 76, 77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굳이 제가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K9 기준으로 여기 불 들어오잖아요. 불 들어오고 주행 가는 거리가 0이 되죠. 30km 정도는 더 갑니다. 하지만 차한테는 극악의 조건을 주는 기름이 바닥에서 가장 안 좋은 이물질이랑 섞여 있는 휘발유를 앵꼬가 나버리고 아예 없어버리니까 빨아 올리거든요. 빨아 올리면서 차량에 안 좋은 기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연료 탱크에서 연료 게이지가 필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연료 모터가 계속 돌아요. 기름 체크하려고. 그러면 모터도 수명이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름을 넣어주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불이 들어왔을 때 운행 가는 거리가 그래도 한 30km 이상 있을 때 주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기름값이 좀 싼 편이에요. 1,500 후반선인데 서울 조금 많이 비싸고요. 계속 꽤 비싸요. 그래서 주유는 가득 해드릴 겁니다. 기름 가득 넣어드리면 대변이 토요일날 차량 받으실 거잖아요. 토요일날 차량 받으시고 자동이 도착하셔도 충분히 기름이 나오죠. 충분히 아주 많이 나오죠. 이렇게 잘 주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에 블라인드 모드가 작동됩니다. 주판 공간이 큽니다. 심각하면서 차량 작동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을 진행할 때는 좀 공평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마트 모드로 맞춰놨거든요. 이따가 시운전 상태로 들어가서 스마트 모드가 아니라 스포츠 모드가 필요한 안정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오늘 기름값 또는 아니면 주유는 가득하고요. 그리고 기름 주유구는 운전석 쪽에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 붙어져 있고요. 제가 주유하는 모습까지 찍어드리려고 하는 게 K9 주유구가 있었어요.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죠. 파킹을 키 버튼 눌러서 파킹 들어가시고 주유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살짝 열어요. 자, 주유가 되시는 분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유는 서비스로 진행하여 드리고 있고요. 한번 가득 채워드리니까 차량 인도 받으시고 주유소부터 가지 마시고 탁송기사한테 기름 넣을게요 라는 소리 듣지 마시고 차량 받자마자 시원시원하게 장거리 한번 시운전 해보세요 라는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저도 물론 시운전은 오래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차량 요만큼 타보고 평가하는 건 되게 좀 불합리한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해요. 소비자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시운전 좀 해볼게요. 동네 요만큼 들어가고 주차장 왔다가 그걸 시운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차든지 요만큼만 고장 안 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해드리는 시운전은 이제 영상을 보시고 적게는 긴 시간 차량을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따져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답이 좀 늦어도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고 이따가만 한 20분 정도 뒤에 편을 쓸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몇 가지 좀 기능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있도록 자, 현재 계기판에 이렇게 보시면 12.3인치짜리 캡타 LCD 계기판하고 조금 더 넓은 12.5인치가 LCD 패널 2개 패널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역시나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이 디스플레이를 없애는 경향이 뭔가 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어도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나가는 제니시스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좀 피곤해요. 보기 싫은데 봐야 되는 패널이 여기까지 예민지 않게 좀 들어가지 있어서 운전을 하자마자 좀 들리는 다 눈이 좀 좋다. 내 눈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구나. 참고로 제가 현재 운영하는 차량도 전면 전체 디스플레이라서 저도 좀 불만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슬쩍슬쩍 아래로 시야를 넣으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핸들 부분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 건데 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K9은 12시 방향. 예전에 중고차를 매매했을 때는 꼭 여기 12시하고 9시하고 10시하고 여기 1시하고 10시하고 이제 핸들 막 까지는 증상이 되게 많았는데 참 신기한 게 K9은 또는 블라인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져 있는 차량들은 핸들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유인즉 이 데이터 차량 데이터를 계기판에 많이 표기를 하게 되고요. 블라인드 뷰 모니터를 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2시를 가려버리면 요즘에 비디오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쪽은 많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은 누가 지금 좀 안 보여요. 이쪽은 무광 빛이 나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처럼 운전자 왼손 쪽에 이렇게 무광 빛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안전 편의장 특히 블라인드 뷰 모니터라든지 데이터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기능이 있어도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음성 인식 버튼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인지해요. 카카오. 요거는 뭐 지하철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 카카오 I를 누르시면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려줘요. 웃는 거야 라는 노래냐면 소리 신기하죠. 그리고 음성 인식 버튼 눌러서 서구청 기관내 화면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관련된 기능도 좀 어렵다
라고 하시면 전체 기능 보시면 차량 제어부터 시작해서 트렁크 열어주면 됩니다. 카카오 아이를 쓰실 수 있는 차량 제어, 시트, 사이드 이런 것도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눌러보시는 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참 솔직하게는 창피해요. 혼자 있을 때는 창피해요. 혼자 이게 운전으로 되는 건가? 손이 더 빠르거든요. 근데 이 볼륨 줄이고 올리고 이런 건 손이 빠르고 트렁크 열고 이런 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꽤 편합니다. 내가 양쪽으로 묶여있을 때 주행 중에 트렁크를 열거나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없는 거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기는 걸 보면 하고 놀래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다 안 됩니다. K9 정도 22년 페리 모델 10 정도까지만 올려가고요. 그 다음에 RPM 저 후반부까지 사용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차주분이 좀 많으셨어요. 저희 제가 봤을 때는 시내 중에 2, 3 정도 이 정도 하셨어요. 시내에서 타시는 분이 훨씬 여기서 또 비슷하죠. 드라이브모드 비슷하죠. 드라이브모드 건강할 때 되게 굉장히 하고 중국 게임 좀 공부하죠. 이 운전하실 때 열선 부품 켜놓으시면 이 공조기 온도에 맞춰서 열선이 켜집니다. 그냥 켜주실 때 보시면 지금 바로 켜집니다. 켜주시면 수동으로 하시면 자동으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디스키는 걸고 천재는 있으시면 좋고 자동잠금은 주행할 때, 자동잠금은 이동할 때, 잠금 회전 피단 들어갈 때 완전 연료 여기까지 세팅해놓습니다. 자, 다시 RPM 속도는 60 정도. 저는 한 번 했다고 100점 맞기는 힘들어요. 여기에서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분명 처음에 뭐 하나가 걸립니다. 뭐 하나 걸리는데 탑을 아직 그리기는 좀 어려워요. 라는 부분 여기서 이제 해드리겠는데요. 자동차 구조가 공기가 들어가면 그 공기하고 연료가 만나서 폭발을 하죠. 그 다음에 대기가 이제 단순한 구조인데 공기가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연료가 뿌려지고 폭발하는 게 달라요. 즉 공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흡기배기 분명하고 보셨을 거예요. 터보는 자연흡기가 아니죠. 터보라고요. 자연흡기는 그냥 들어오는 공기.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왔을 때 스로틀 바디라는 바람 개폐기가 있습니다. 진짜 동그란 넓적한 판인데 그게 공기를 넣을 때 열면 들어가고 닫으면 닫혀요. 닫히면 엔진이 멈추고 열려있으면 열릴 때마다 좀 더 빨리 열립니다. 근데 이놈의 스로틀 바디 이 주변으로 이게 만약에 반통에 잘라서 이게 전부 그 스로틀 바디 공기 들어가는 구멍이 넣으시면 이쪽으로 해서 카본들이 끼거든요. 카본들이 끼면 약간 디드라이브에서 약간 뭐랄까요 좀 떨림이 생겨요. 카본들이 스로틀 바디 청소를 안 하죠.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왜 생기냐면 가끔 가다가 스로틀 바디가 킥다운이 쳐지면서 이렇게 다 대패가 되다 탕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카본도 날라가지고 좀 깨끗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늘 요 정도까지만 열었다 닫았다 이 끝에 공기가 껴있는 거예요. 이쪽 열림 지점까지 닫힙니다.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공기가 들어가면서 디드라이브 상태에서 잔진동을 주는 좀 불쾌한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아까 조금 그게 있었어요. 완전히 심합니다. 디드라이브 잔진동 너무 심해요. 이게 아니라 이거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회원님은 K9 비교해서 타는 사람들이 약간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저쪽에서 스로틀 바디를 한번 개방을 탁 처음에 맞고 두 번째 같이 있잖아요. 그때 했을 때 이거 카본이네요. 틀렸네 이 느낌이 바로 잡았어요. 밴드로 웬만하면 잡아주시고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계속 잡은 거죠. 자, 그리고 K9의 이 어드밴스 크루즈는 이제 4세대는 아니고 거의 3세대, 3.5세대 정도 됩니다. NSCC라고 해요.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어드밴스 이렇게 불러줍니다. NSCC의 특징은 ASCC는 어댑티브니까 앞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플러스 내비게이션이 붙어요. 그 내비게이션 일반 도로선 안 되고요.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뜨면 여기 푼다고 그때부터 차선 옮기는 것도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요게 뜨게 되면 내비게이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130으로 변님이 스마트 크루즈 세팅해놓고 막 가다가 카메라 등장 속도 자동으로 100 이하로 줄여요. 100km 넘어가면 다시 130. 코너 돌대로 130으로 코너 돌면 위험하잖아요. 90km 정도 속도를 감속해놓고 코너 돌아서 다시 130. 이런 식으로 해서 반자율 주행에 플러스 내비게이션의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완벽한 차 있을 때 자동 출발은 안 해주고요. 악셀을 살짝 밟아주시고 좀 밟아도 반자율 다시 세워요. 그 앞차 출발하면 눌러서 자,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내에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고속도로 저는 옛날에 신호주행 좋아하고 고속도로 시내도로 신호 반대 시내도로
그리고 다행히도 회원님 제가 이거는 저도 이제 안도에 한번 쉬는 부분인데 늘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래요. 차량을 매매하는 게 진짜 좋은 건가 걱정이 안 됩니다. 잘 사는 거 이건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그거를 일반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저처럼 매일 일하는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갑보는 와중에 시운전하는 와중에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뭐 희망 바람사항인데 중고차 업자들이 중고차 파는데 혈안되면 안 되거든요. 좋은 차 파는데 혈안돼야죠. 이게 저는 이렇게 차 일을 해요. 좋은 차가 진짜 좋은 거예요. 구매하세요. 있으면 그 차가 진짜 좋은 거면 그 딜러가 지금처럼 확인해 주면 돼요. 시운전도 해주고 뭐 자기 아는 카센터 가서 한잔 하자. 기아 가서 현대 가서 BM 가서 벤츠 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알려요. 딜러가 만약에 차를 골랐는데 소모품이나 아니면 전자제품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이런 특이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처 방법이라든지 이걸 조율을 해주고 스케줄링을 해주고 딜러가 굉장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중고차 딜러가 이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회원님이 저하고 이번에 거래하시면서 중고차는 이렇게 사는 게구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더 많구나 이런 걸 경험하시면서 중고차에 대해서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부터는 제가 떠들어봤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하시는 거 다 제가 설명해드렸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차량을 밖에다가 세우는 편이 또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세우는 아니니까 저희 매매단지 안쪽에다가 편차량 보관해놓고 내일 오늘 저녁까지 열쇠 확인하고 내일 오전에 들어가서 열쇠 좀 써서 있으면 챙겨서 그리고 내일 외장관리샵에다가 기아 2차주만 외장관리샵에 맡겨놓고 일정을 시운전 영상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 좋은 차 구매하시고 이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나머지 내용도 진행될 때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시운전이 완료되자마자 2차 진단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시운전한 게 맞는지 또는 어떤 소모품을 갈아야 되는지 리콜이 있는지 과거 전 차주하고 이 차량하고 합이 잘 맞았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K9 자체 차량들마다 각각의 고질병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고질병들이 예상이 되는지 혹시 지금 진행 중인지 확인을 일일이 해보게 됩니다. 소모품 교환해야 되는 거 교환해야 되는 거고요. 고쳐야 되는 건 정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매한 건 신차가 아닙니다. 중고차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교환할 거 전부 다 교환하게 되는 겁니다. 2차 진단은 다 완료했고요. 열쇠를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공기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키고 작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세팅은 다 날렸고요. 이 키도 잘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거 잘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잘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블랭크 키라는 게 존재해요. 보시면 이게 편하게 안 돼 있죠. 민자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편하게 돼요. 요거를 가지고 요 꼬다리를 가지고 가셔서 열쇠 집에서 같이 등록해 주세요라고 등록해 주세요. 예비로 하는 건데 솔직히 안 하셔도 되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니까 채워주세요. 열쇠 두 개는 안쪽에 넣을게요. 여기다가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설명을 해드릴 게 많아서 대부분 이제 2차 진단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되게 차량 관리하세요. 그다음에 K9 있는 고질병이 넘어오는 걸 이제 준비하고 계세요. 많이 보시면 자, 냉정하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의견이 운전면 출신이라고 하죠. 주변에 또 동생들이 카센터를 하시고 그냥 정비업자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취할 건 취하시고 불필요한 건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K9 기준으로 해서 우리 차량은 엔진 루폰 5장, 에어필터 5장, 앞에 디스크 하나, 그다음에 보이가 하나, 2장의 공급을 있습니다. 기아 측에서 주장이라고 할게요. 기아 측에서 하는 주장은 3.8인치 LA보다 기존으로 2만 킬로 한 번씩 엔진 교체를 하고 해서 5가지 제품입니다. 3.3T 같은 경우는 10장이 주고를 주는 만 킬로마다 가라. 솔직히 그래요. 3.8 모델들 만 킬로마다 한 번씩 교환해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3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5천에서 7천 킬로마다 교환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차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 차량은 3만 1,000km의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엔진을 교체한 지 이제 약간 이제 3,000km 좀 넘어간 편인데요. 저라면 이제 그 시점을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소모품 교체를 잡아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저는 3만 1,000에 갔습니다. 4만에 한번 세팅한 것 같아요. 4만. 또는 뭐 그 전에 하셔도 되고 회원님이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전차주 이력이랑 정비력이 다 확인이 되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놓아지지 않습니까? 요거를 확인하기까지가 일반인들은 안 되죠.
차량이 출차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아마 앞 내용이 너무 길어서 건너뛰기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마무리 코스 메이크업 작업 시작되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중고차이겠지만 준비해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마치 딸내미를 시집 보내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딸이 있습니다. 출차 전 점검하고 텐트하고 주유하고 시운전하고 2차 진단하고 필요하다라면 AS 받고 소모품 교체하고 다시 메이크업 작업과 기타 요청사항 케어까지 이 모든 과정은 3일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차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자 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땀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어떤 업무의 형태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성된 모습, 즉 우리 회원님이 받으시기 전 마지막 모습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지게 되면 차량은 회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시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자택으로 딜리버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M&M모터스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량은 차주분께서 직접 시운전을 하면서 자택으로 귀가하고 싶다고 하셔서 부산에서 인천까지 직접 차량을 인수받으러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원님. 첫 인사에서 좀 어색함은 있었는데요. 준비되는 동안 소통하고 전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새 정이 들었었나 봅니다. 회원님 도착하시자마자 크게 웃으면서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해드리고 기본 세팅이라든지 핸드폰 연결, 목적지 지점까지 완료해 드렸어요. 그렇게 이번에 준비해드렸던 K9의 판매가 최종적으로 아름답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너뛰기 하신 분들은 모르실 건데 M&M모터스 카페에 우리 이번 주인공이죠. 조회원님께서 직접 남겨주신 구매 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주신 정말 소중한 편지인데요. 한 땀 한 땀 꾹꾹 눌러서 저에게 손편지로 마음을 전해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중고차 이야기, M&M모터스 만두아빠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유튜브에 보니 왜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말씀드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